당뇨 환자분들 특히 저혈당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식사량을 줄였는데 기존과 동일한 약을 유지하거나 운동을 갑자기 늘리는 경우에는 저혈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 감량을 할 때는 안녕하세요. 하이닥 아나운서 이정현입니다. 고혈압과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대사 유연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식사량을 줄여도 금세 배가 고파지거나 또 어지러움을 호소하기도 하고요. 당뇨 환자라면 저혈당의 위험까지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일반적인 다이어트는 시도하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체중을 감량하면 고혈압이나 고혈당이 조절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비만에 동반한 고혈압, 당뇨 환자는 체중 관리가 꼭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안전하게 체중을 조절할 수 있을지, 고혈압과 당뇨 환자들도 할 수 있는 체중 조절 노하우에 대해서 이현우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가장 먼저 고혈압과 당뇨 환자분들이 주치의에게 체중 감량의 권유를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중 감량이 고혈압과 당뇨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유와 그 원리가 좀 궁금합니다. 네, 고혈압과 당뇨 환자분들께 체중 감량을 권하는 이유는 단순히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질환 자체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체중이 증가하면 우리 몸에선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는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혈당이 올라가게 됩니다. 또 체중이 늘어나면 혈관에 가해진 압력도 증가하면서 혈압 역시 상승하게 됩니다. 반대로 체중이 감소하면 인슐린 감수성이 좋아지고 혈관 저항이 낮아지면서 혈당과 혈압이 동시에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체중 감량은 단순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고혈압과 당뇨를 조절하는 가장 기본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체중 감량은 가장 기본적인 치료 방법이다라고 해주셨는데요.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들은 식사 습관이 매우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덜 먹고 많이 움직이는 형식의 다이어트는 좀 위험할 것 같은데요. 고혈압 환자들이 식사와 운동을 통해서 체중을 조절할 때 어떤 점들을 좀 조심하면서 체중 감량하는 게 좋을까요? 음, 고혈압 환자분들은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시는 경우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식사량을 크게 줄이거나 염분을 과하게 제한하면 어지럼증이나 탈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운동을 갑자기 강하게 시작하면 혈압 변동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급격한 변화가 아니라 점진적인 변화입니다. 식사는 조금씩 줄이고 운동은 가볍게 걷기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늘려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당뇨 환자분들이 식사나 운동을 병행해서 체중 감량을 할 때 주의하는 점은 뭐가 있을까요? 당뇨 환자분들 특히 저혈당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식사량을 줄였는데 기존과 동일한 약을 유지하거나 운동을 갑자기 늘리는 경우에는 저혈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 감량을 할 때는 식사, 운동, 약물 조절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고, 가능하면 주치의와 상의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이렇게 고혈압과 당뇨 환자들이 체중을 줄이려는 시도를 할 때 가장 접근이 쉬운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가장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은 먹는 양을 20% 줄이는 것입니다. 많이 줄이려고 하면 오히려 오래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평소 식사량의 약 80% 정도만 드시는 것을 목표로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가 쌓이면 장기적으로 더 큰 체중 감량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먹는 양을 20%만 줄이는 거면 튀김이나 패스트푸드 같이 일반적으로 몸에 되게 안 좋다라고 인식되는 음식들도 20%만 줄이면 되는 걸까요? 네, 기본적으로 어떤 음식이든 양을 줄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튀김이나 패스트푸드 같은 음식은 양뿐만 아니라 섭취 빈도도 함께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주 드시던 음식을 횟수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체중 감량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먹는 양을 20% 줄이면 평균적으로 어느 기간 동안 몇 킬로그램 정도 감량이 음, 가능할까요? 가장 이상적인 체중 감량 속도는 2주에 약 1kg 정도입니다. 이 속도가 중요한 이유는 요요 없이 유지할 수 있는 범위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빠르게 감량하면 근육이 함께 감소하고 이후에 체중이 다시 증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천천히 감량하신 분들이 장기적으로 체중을 더 잘 유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2주에 1kg 정도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체중을 1kg 정도 감량하면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환자의 혈압이나 혈당은 어느 정도 좋아지나요? 체중이 1kg 줄어들면 수축기 혈압은 약 1에서 2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혈당 역시 의미 있는 개선이 나타납니다. 작은 변화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변화가 누적되면 임상적으로 매우 큰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럼 만약에 체중 감량을 하지 않고 그 정도의 수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약물만 사용한다면 약을 얼마나 더 많이 먹어야 할까요? 같은 정도의 효과를 약물로만 만들려면 약 용량을 늘리거나 새로운 약을 추가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체중 감량은 약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치료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요즘 유행하는 마흔자로나 위고비 같은 약물들이 있잖아요. 이런 약물들을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들이 체중 감량을 위해서 사용하는 건 어떤가요? 해도 되는 건가요? 최근에는 마원자로 위고비 같은 약물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특히 비만이 동반된 당뇨 환자에서는 체중 감량과 혈당 개선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다만 모든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 상담 후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체중 감량을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항상 감량이 잘 되다가 꼭 살이 더 이상 안 빠지는 정체기가 찾아오곤 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체중 감량을 포기하기도 하는데요. 이 정체기를 극복하게 만드는 원장님의 해결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정체기는 체중 감량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시기에 많은 분들이 포기하시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체중은 변하지 않아도 체지방 감소나 대사 변화는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방법을 바꾸기보다 현재의 식사와 운동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체기에도 꾸준한 식사 습관과 운동을 병행하는 게 방법인 거네요. 그런데 또 몸이 붓거나 변비 같은 걸로 인해서 체중에 영향을 끼칠 때도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진짜 살이 빠지거나 찐 게 아니라 가짜 변화인 건데요. 이게 체중을 막 잴 때는 막 구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걸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해요. 체중은 수분이나 염분 섭취 장 상태에 따라 하루에도 1, 2kg 정도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실제 체지방 변화가 아니라 일시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체중은 최소 2주 이상 같은 방향으로 변할 때 의미 있게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방법과 정말 체중이 감량된 건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제시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해서 체중이 5% 정도가 감량이 되었을 때 고혈압과 당뇨병 조절에 가져오는 가장 큰 건강의 변화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체중이 약 5%만 감소해도 의미 있는 건강 개선이 나타납니다. 혈압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혈당 조절이 쉬워지고 약물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큰 체중 감량이 아니라 작은 감량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체중 감량 목표 달성 후에 요요 현상 없이 체중을 유지하는 평생 루틴의 핵심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릴게요. 요요를 막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지속 가능한 습관입니다. 먹는 양을 조금 줄이고 꾸준히 움직이며 정기적으로 체중을 체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유지가 가능합니다. 체중 관리는 단기간의 목표가 아니라 평생 유지해야 하는 생활 습관이라는 점을 기억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요요 없이 체중을 유지할 수 있는 평생 루틴의 핵심까지 한번 소개해 주셨는데요. 아쉽지만 오늘 원장님과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현우 원장님과 함께 혈압과 혈당을 낮추면서 요요 없이 작은 습관의 변화로 하는 체중 감량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